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소아청소년 친구들 진료를 보고 있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녀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경우에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80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기에 자녀에게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자녀가 장기적인 스트레스 시기를 견뎌나가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난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생기는 정신, 신체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재난 관련 경험은 우리에게 강한 정신,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여러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삶도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저하시키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수행과 반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들을 경험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자녀는 또한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온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온도계의 연습 목표는 나의 스트레스 온도를 재는 방법을 배워서 스트레스가 끌어넘치기 전에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며 스트레스 온도를 낮추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온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확인하는 것,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복귀 불능점을 확인하는 것,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스트레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온도계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온도계에 자녀와 함께 작성해 보는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비율을 체크해 보시고 이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어 보실 때 좀 해결이 가능한 스트레스들을 좀 적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해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들이 많은데요.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통 스트레스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스트레스 지금 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평상시 스트레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불능점이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는 꼭 해야 한다. 그 온도가 몇 도씨인지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80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딘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 60도까지는 견디겠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올스톱이다 라고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복귀 불능점을 표시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귀 불능점을 정하신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쭉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복귀 불능점에 도달했을 때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좀 중단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속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체크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시는 것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온도계 옆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들을 각각 적어보고요. 그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지도 옆에다가 적어둡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효과를 판정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녀와 함께 해볼 수 있다면 자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온도를 낮추는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불안해집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소들은 매우 많습니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일,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느낄 때 많이 읽어보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원합니다. 이제 이 문구를 읽게 되면 내가 현재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더 불안을 지금 감소시키고 내 할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 종종 감정을 먼저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영역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감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쉽고요. 이 변화가 다시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재난은 종종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해서 감정,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낙관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경험은 기분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경험 시에 부정적인 기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늘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을 재정립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처음에는 재미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 현재는 내가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전에 내가 즐거웠던 활동들이 뭘까? 이걸 하면 내 마음이 편해졌었는데 이런 활동을 찾아보시고 일상생활 일부러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찾고 계획하는 것들 함께
함께 자녀분들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일들 한 가지씩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외부에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은 많습니다. 힘든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변화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다면 대화하기 전에 이런 감정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차분하고 지지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행동, 감정 간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은 아이가 본인의 행동, 그리고 감정,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것,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 그리고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생각, 그리고 너가 왜 혼자 있고 싶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격려해 보시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 바꾸기입니다. 생각 바꾸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내가 느끼는 현재의 기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너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 이렇게 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멘트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운이 늘 좋지 않아. 이제 제 외래에서 만난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이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우울하고 화가 나겠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힘 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감정이 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기분이 변할 수 있음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 바꿔보면 기분은 어떨까? 기분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기분이 변할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내 기분이 변할 수가 있고 내 기분이 변하면 내 행동이 변하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변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아는 것은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너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너 친한 친구가 너 생각 알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은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은 이분법적이고 위험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요인의 긍정적인 면과 가족의 강점을 찾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기 쉽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스가 유행한 2003년 캐나다 사람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격리 경험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았다.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회를 얻었다.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 안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것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내가 이를 다룰 수 있어. 난 이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이 시기는 지나갈 거야. 나는 나와 가족의 힘을 믿어. 라고 인식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완축작용을 해서 가족들의 정신건강과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보는 것, 나와 가족의 힘을 생각하고 이를 믿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난은 사회적 연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난 후에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의 분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정신, 신체적 건강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이후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감정적, 현실적 요구 충족을 도와서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재난으로부터 더 쉽게 회복하고 더 도전적인 상황을 잘 마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망들을 충분히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재난 후에 건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런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는 것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지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들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회적 지지 유형들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지지 유형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실제로 이런 사회적 지지 유형을 적합하게 이렇게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연결 대상이 누구인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에 맞춰서 나의 감정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내가 회복을 돕기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실제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인 지지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생각을 해서 요청하는 것들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대에게 도움을 얻었다면 이제 감사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감사해야 하는 상대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이름을 붙여서 감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나에게 다시 도움이 필요하게 됐을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이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도움을 잘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안정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재난 이후에 안정화 기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현재 생활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우울, 불안, 정신병적 증상이 보고되거나 관찰되는 경우,
일상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대인관계, 학업 등 기능성 문제가 현저하게 생긴 경우, 자해나 자살사고나 행동 등이 보고가 되는 경우, 그리고 행동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꼭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